박투투입니다. 오늘은 일정이 없어서 운동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맥주를 한잔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뭘 했나 생각을 했는데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진짜 많은 일이 있었고 나름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런 주제로 한번 한 해를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작은 시상식이자 연말정산입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 음악, 독서, 음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작품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많은 음식들도 먹고 새로운 장소에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들도 정말 많았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들을 순위별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을 봤는지 제가 리뷰 어플에 남긴 것들을 보면서 한번 봤어요. 올해 일단 영화를 30편을 봤고요. 그리고 노래는 4,599분이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6시간 반 정도고 이건 유튜브 뮤직으로 한 해를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은 6권을 읽었고 음식점 리뷰 어플에 쓴 것도 보니까 제가 새로운 곳을 평가한 게 207곳 정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번 간 곳들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갔었는데 까먹은 거나 오랜만에 갔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던 제가 기록을 한 거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준은 리뷰 어플 같은 것들을 제가 남긴 거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얼추 비슷할 겁니다.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었고 저는 사실 올해는 영화관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몇 안 되게 제가 영화관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봤는데 이게 올해 단연 1등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그 전작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전작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사영화 스파이더맨들보다 그 압도적인 느낌이 있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또한 굉장히 성장서사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눈을 뗄 수 없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뽑았습니다. 그게 압도적으로 기억에 남아서 1등을 바로 꼽았고 한번 다 돌이켜보면은 저는 올해 1월에 조블랙의 사랑부터 클로저, 노팅힐, 머니볼,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런 작품들을 봤어요.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작품들은 이 한국 고전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를 사실 필수 감상 영화겠지만 전 이제서야 봤거든요. 그때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너무 몰입해서 진짜 순식간에 시간이 갔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의미나 비유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괜히 명작은 명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았던 것 또 다른 것들은 파수꾼이라는 영화도 좋았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그리고 오펜하이머 이렇게가 정말 손에 꼽게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은 곡은 빈지노님의 노비츠키 앨범에 있는 침대에서 막걸리라는 곡을 정말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거를 1등으로 유튜브 뮤직에서 꼽아줬습니다. 근데 진짜 그 출퇴근할 때 하루에 한 곡 반복으로 엄청 들은 것 같아요. 앨범 자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 말론도 앨범이 새로 나왔잖아요. 케미칼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내한이 왔었을 때 가고 싶었는데 그거를 가진 못했습니다. 재정 상황이 넉넉치 않아서 그리고 티켓팅도 어려웠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기억에 나는 게 레이니 LANY 레이니도 내한을 했었더라고요. 그것도 가고 싶었는데 또 못 갔죠. 아쉽습니다. 그 말고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서재팬은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저 크러쉬님을 좋아하는데 크러쉬 공연을 처음으로 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좋았어요. 그때 들었던 모든 곡들이 그것들이 기억에 남고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사실 올해 제가 6권밖에 읽지 않아서 여기서 꼽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많이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일에 친구한테
책 선물을 또 받아가지고 그걸 읽어야 되고, 제가 사실 국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점점 안 읽게 되더라고요. 이제 반성하면서 내년에는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으로는 정말 많은 음식점을 갔는데 제가 정말 맛있었던 건 그 수원의 행궁동에 있는 피키라는 파스타 바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게 올해 초에 갔었는데도 아직도 머릿속에 회자가 되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신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갈까 하는 곳이고요. 저는 사실 음식을 먹을 때 맛을 그렇게 잘 못 느껴요. 맛에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고 좀 막입이라고 해도 되려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음식 맛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그 분위기나 맛이나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한 번쯤 꼭 방문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행입니다. 제가 올해 8월에 팀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출장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국내 출장을 매월 한 군데씩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출장 겸 여행지로 갔다 온 곳을 전부 다 세어보니까 무려 11곳을 제가 다녀왔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왔고,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해외여행을 갔던 게 정말 좋았어요.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하나 꼽아보자면 저는 올해 1월부터 월별로 쭉 이어질 때 김해 다녀왔고요. 전주, 김천, 통영, 강릉, 대전, 영월, 부산, 고성, 영덕, 기나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행으로 간 거는 영월이랑 전주랑 영덕, 고성, 통영 이렇게 있었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통영입니다. 통영 제가 여행으로 간 거 처음이었는데 그 도시에 물가가 같이 있는 풍경이랄까?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 도시의 한적한 바이브가 좋았습니다. 다른 곳들은 도시적인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볼거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통영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았고 워낙 또 좋은 기억이 많아서 다시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렇게가 첫 번째 컨텐츠 챕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 개인사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취미를 했던 것들을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클라이밍을 해서 올해 초까지 했었는데 1월까지밖에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 1월에 올해 목표를 클라이밍 몇 개 깨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작 지키질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여기 팔을 다치기도 했는데 사실 팔은 다 나았는데도 클라이밍을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성향이 혼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클라이밍은 너무 사람들이 많고 다 모여가지고 모두 화이팅 화이팅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문화가 너무 부담돼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 끼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크루분들이 오면은 제가 하다가 이렇게 자리에 비키고 말했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하겠어서 다시 못 가겠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이 내향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스포츠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헬스를 다시 등록을 해서 예전에 헬스를 오래 했었는데 올해 다시 진심으로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량도 많이 늘었고 덩치가 사실 많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인바디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재밌었던 건 러닝을 시작한 게 제일 재밌긴 합니다. 저 러닝을 군대 있을 때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 뜀걸음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뒤처지고 이랬습니다. 체력이 좀 약했어서.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완주했을 때 그 기분이나 달리고 났을 때의 성취감, 쾌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진짜 일종의 마약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올해 많이 달리는 한 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5km 뛰고 왔는데 요새 사실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 이유가 되게 잘 못 뛰더라고요. 너무 느리고 기록을 자랑할 자신이 없어서 올리진 않고 있고 또 춥기도 해서 많이 안 뛰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올해 러닝을 시작한 거는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올해 취미 3가지 했던 것 중에 1등은 헬스입니다. 확실히 헬스를 했을 때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꾸준히 쭉 오는 것 같아요. 제 거울을 봤을 때도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해서 점점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운동이라서 정말 만족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헬스를 지속을 하고 싶어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 헬스 기간을 말하면서 그거에 비해 몸이 안 좋은 게 좀 부끄러운데 꾸준히 선수 아니니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소비, 제가 올해 몇 가지 리뷰 컨텐츠들도 올렸고 올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소비를 했어요. 사실 뭐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여름 린넨 바지를 산 것입니다. 그게 저 원래 와이드핏 바지를 잘 안 입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시원해서 그 고무줄 바지라고 해서 고무줄 바지 입으면 살찐다 이런 소리가 있기도 한데 뭐 너무 편한 걸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여름에 진짜 자주 입고 다녔어요. 그게 심지어 비싼 것도 아니고 5만 원에 2개 패키지였던 걸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편해서 계속 입고 다녔습니다. 역시 고무줄 바지가 짱입니다. 나이 들었나 봅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 36 한국 나이 코리안 에이지로 36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올해의 사건, 저 개인사적으로 제일 큰 사건이 인사발령이 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직을 2번이나 해서 3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 전까지는 국내 영업 쪽에서 지원 부문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가 제가 자원에서 해외 영업 파트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고 다시 신입사원으로 돌아간 것처럼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사실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영어를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개인적인 발전이 있다는 게 만족스럽긴 합니다. 영어 공부가 요새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전화 영어도 2달 동안 하고 있었다가 이번 달에는 좀 쉬고 있는데 2달 동안 하면서 진짜 많이 늘긴 하더라고요. 월, 수, 금 10분씩 하는데도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제가 발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안 하는 이유는 이번 달엔 송년회가 많으니까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배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발령 난 게 올해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제 유튜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채널 자체가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만한 내용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채널을 처음에 만든 것도 자취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 좋겠고 그랬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실 만한 내용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중구난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500분들이나 구독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 어떤 영상들이 인기가 있었고 좋아해 주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일단 배달했던 내용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배달도 했었네요. 그런데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랬고 조회수가 그래도 3600회 이렇게 나와서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게 2월에 제가 올린 그 룸투어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15,000분이나 조회수가 나왔고 좋아요가 120개나 눌렸습니다. 굉장히 머쓱하면서도 감사하네요. 제 집을 공개한 셈이니까요. 그랬고 탈모약 얘기도 했었고 노트북 거치대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싫어하시는 분도 있네요. 제 데일리 루틴 얘기도 했었고 이거는 그리고 2,000분 가까이 봐주셨습니다. 2,000회 가까이 봐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신발 샀던 것들 리뷰도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한 끼 통살 추천하는 내용을 했는데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나봐요. 15,000회의 조회수가 나왔고 좋아요가 47개인데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도 있고 댓글에 난 그 맛없었는데 하시는 분들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막입이기도 해서 그런데 아무튼 취향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 여행 갔던 것도 정리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러닝을 시작해서 러닝한 얘기를 올리기 전에 신발 리뷰를 했더니 4,000회나 봐주셨네요. 그리고 나서는 자잘자잘한 영상들을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상당히 슬픕니다. 좋아요 싫어 비율 50%, 좋아요 2개, 싫어요 2개. 웃기죠?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순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만들면서도 제일 재밌었던 영상은 제 데일리 루틴 영상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만들고 재밌었어요. 반면에 몇몇 영상들은 이 재밌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많이들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인생이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오늘 연말정산도 사실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봐주시면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좋았던 점, 정말 소중한 사람도 만났고 만족스러운 인연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뭔가 제가 클라이밍도 그렇고 배달 부업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뭔가 끝맺음을 못한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삶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잘할 순 없고 모든 것들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평생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해본 것 자체가 경험이고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비록 떨어졌지만 그걸 공부하면서 무언가 제가 열중을 한다는 점에서 번아웃을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매일매일이 똑같은 루틴이 반복돼서 하루하루가 지겹다고 하시면은 통과를 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공부를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무언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요새 생존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했던 내용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도 건강검진을 10월 달에 받았어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같은 병원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상 있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만 나이로 35인데 이 정도면 훌륭히 관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자부심이 조금 있습니다. 모든 간 기능, 심혈관계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제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왔어요. 이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말고는 당뇨도 정상이고 신장 기능도 췌장 기능, 통풍, 염증 반응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도 소변 검사 결과도 전부 다 정상으로 나와서 다행이고요. 빈혈도 없고요. 그리고 제 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올해도 1.0,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1.0 이상은 항상 나와요. 그게 만족스럽고 이렇게 개별 지표로 보면 제가 전부 다 좋게 나와서 만족을 해서 마지막에 건강 나이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게 제 나이보다 6살 어리게 나와서 이거 장난 아니다, 나 진짜 최고다 생각했는데 올해 보니까 1살밖에 안 어리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봤는데 제 심장 기능이 제가 혈압이 좀 낮은 편이라 안 좋게 나왔고 췌장이랑 간은 최우수인데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와서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이없는 게 비만 지표가 보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상당한 게 제가 근육량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BMI가 높게 나온 거예요. 체지방률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몸무게로만 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제가 원래 이거 검진하기 전에 작년 대비 올해 건강검진 결과를 올리려고 했다가 안 올린 이유가 이 BMI 때문에 안 낮게 나와서 못 올리게 됐습니다. 이 지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머지 지표가 좋으니까 괜찮겠죠.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끙끙 앓는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건 웃기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저만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